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학술교류위원 김민수 건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부산 코리아빌드 시민 건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어디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사이신 성창욱 건축사를 모시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건축가의 그래픽, 언빌드, 아이디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욱 건축사님은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와 부산시 공공건축가 등 다양하고 활발한 건축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성창욱 건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저도 여기를 다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저 옆에 저는 강의를 할 줄 몰랐는데 또 다른 강의를 하더라고요. 가서 도강도 하고 어떤 분위기인가 보기도 하고 이제 주변에도 꽤 다 둘러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강연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조금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이 주제에 오신 김에 이렇게 좀 듣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해서 준비한 주제 포커스 자체가 뭐 아주 건축적인 철학이라든지 뭐 무거운 주제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저랑 저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관점,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되게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와 콘텐츠들로 준비를 해서 좀 편하게 들으시고 또 오늘 세미나이긴 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것저것 궁금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나중에 빨리 끝나면 이런 거 설계사무실 소장한테 물어보고 싶었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좀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으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도 와서 같이 들으셔도 되고 해서 긴장을 풀고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주제를 준비한 것도 올해 이제 저희 건축사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자리처럼 불특정 다수 시민들, 대중들에게 좀 저희가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뒷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해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제 강연이라고는 하지만 옴니버스식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좀 끊어서 전달드리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을 섞어서 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로 치자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아직도 그런 좀 갈증이 있긴 한데요. 혹시 그 시민 여러분들이 건축설계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모르시겠죠? 모르시죠? 잘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통 분들이 집을 지으면 찾아가는 곳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은 평생에 여러 번 지을지를 않으니 나랑 크게 상관이 없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럼 그 설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이끌고 있는 건축사는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문의 전화가 꽤 오거든요. 근데 문의하시는 내용에서 건축사랑 공간 디자이너랑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개념이 다 혼재돼서 물어보셔서 제가 친절히 또 안내만 해드리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건축에 대한 모든 설계나 감리는 국가공인인 건축사가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등재를 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법적 책임도 지고 그에 따른 어떤 행위들에 대한 모든 인허가 관계들의
걸려있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저희 건축사협회 부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 건축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목표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밑에 적어놨지만 좀 우리들 간에 라포가 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냥 알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저런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고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그것만 느끼고 가셔도 오늘의 이 시간이 저는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통 TV에 나오는 이 라포는 뭘까요? 결국은 다가가는 거죠. 얘기를 할 때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나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라포 형성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결국은 이 건축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뭐 보통 시민들은 뭐 미술관이라든지 어떤 작품이라든지 예술작품 같은 거는 되게 전시관람 비용도 내고요, 입장료도 내고 뭐 시립미술관 이런 데도 가시고 문화생활들을 되게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행위, 콘텐츠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 뭐라도 해보자 라고 몇 명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오셨던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봄에 4월 18일부터 5월 11일에 그 중앙동의 구도심이죠. 구돌데이지 호텔 1층의 카페에서 저희가 아까 말한 취지로 건축가의 그래픽이라는 전시회를 조그맣게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들었던 포스터고요. 의도는 그렇습니다. 금방 제가 계속 설명했던 그 의도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중에게 다가가보자. 그리고 어떤 걸로 우리가 했었던 작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사용만 하시지만 저희는 그게 지어지기 전까지 너무 많은 고민도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수정도 하고 공사비가 됐건 인허가가 됐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전달해보자. 그래서 친해져보자 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글로 많이 적어놨었지만 뭐 궁극적인 좀 지향점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바로 했습니다. 그럼 전시는 미술관에서 해야 하는데 어디서 할지 장소가 없잖아요. 뭐 대관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적어놨지만 저희가 설계한 건물에서 해보자. 그게 제일 좋겠다. 우리가 설계한 건물은 저희가 건축주도 친하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저희가 설계한 건물이기 때문에 또 그 건물 안에 그 건물에 대한 작품을 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모인 김에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도슨스 투어처럼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우리가 설계한 건물에서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자 라고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윈도우 시트라고 창문에도 좀 홍보를 하고 싶어서 붙였는데요. 이렇게 구돌데이즈 1층 카페 전면에 흰색으로 출력을 해서 다 붙였습니다. 이 누굴까요, 다들? 저희 건축사들 다 소장님들 와서 원래는 전시업체나 이 설치해 주시는 분들이 하시겠죠. 저희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요 도안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요 각각의 포스터들에 대한 컨셉처럼 이미지들도 다 저희가 각각의 소장님들이 다 만들어 주셨고 그걸 와서 또 다 직접 붙이고요. 결국 장소도 저희가 만들었고 전시도 저희가 하고 기획이랑 어떻게 보면 설치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긴 하지만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나름 저희가 했지만 뿌듯했고요. 밖에서 봤을 때 이 윈도우 시트지를 보고 안쪽에 들어와서 또 관람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전시를 길게는 못했지만 첫날 오프닝 행사를 조촐하게 했습니다. 차 한 잔씩 시켜서 저희 소장님들 모여가지고 요 옆에 다른 시민분들도 막 앉아 계시고 했는데 저희끼리 얘기도 하고요. 요 장면은 이제 저희가 11의 작품을 처음에 전시했거든요. 요 두 면을 할애해서 무슨 장면이냐면 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건물에 이제 에모시 소장님인데 요 구돌데이즈를 설계한 소장님이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구돌데이즈 안에 구돌데이즈 포스터를 이제 설계한 소장님이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각각의 작품들을 이 작품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를 화면씩 나와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분도 소장님이시지만 저도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랑 차 마시러 한번 갔었는데 다른 시민들 분들도 이렇게 사진도 꽤 많이 찍으시고 여기 이후에 저희가 방명록도 놔뒀는데 되게 좀 재밌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게 길게는 못했지만 되게 저희에게는 대중에게 다가가는 첫 번째 이벤트로서는 되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자세히 보시면 밑에 작품 설명이 저희 미술관 가면 있잖아요. 어떤 작가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작품 설명을 한글이랑 영문으로 해놓고 여기 QR코드로 해서 이거 찍으시면 각각 설계사무실 홈페이지로 링크가 걸리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 작품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 들어가서 더 많은 정보를 좀 알 수 있고 설계사무실도 좀 더 밀접하게 좀 알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했던 1차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뭐 저희끼리 디브리도 하긴 했지만 되게 좀 의미 있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에피소드 1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목적은 그거였어요. 건축사가 건축 작업에서 파생된 그래픽을 포스터 형식으로도 선보이는 전시도 하는 사람이네 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게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었고 결국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해보다 보니까 어떤 집단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계했던 거는 그 집단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이 아니었으면 해서 그냥 그때그때 모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행사들을 해보자. 누구를 뭐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경계가 없이 그 행사의 프로젝트에 인해서 또 모이면 해보고 흩어지면 또 흩어지는 그런 모임을 취지를 BAM, 부산 아키텍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좀 이런 어떤 건축에 대한 것들 문화적 흐름을 정해진 게 아니라 생각 위주로 풀어나가는 행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이 다음에 설명드릴 두 번째 전시 그리고 그 다음 전시 이런 것들도 지금 해보고 있는 그런 어떤 형체는 없지만 하나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첫 번째 전시가 끝나고 이왕 한 김에 좀 두 번째 뭔가 다른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좀 있었어요. 너무 짧기도 했고 아까 보셨지만 되게 부분적으로 조그만 공간이었어서 좀 더 크게 혹은 더 다가갈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 전시는 지금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울산 울주군의 그린비라는 카페에서 지금 9월달 말까지 전시를 하고 있고 이때 저희 슬로건은 좀 더 해보자.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다가가보자 라고 해서 이쪽이 이제 전시했던 그날 장면이고요. 바닷가에 있는 되게 이쁜 카페입니다. 이게 이제 그린비 카페인데요. 이 건물도 그 이기철 건축사님이 이제 설계한 건물이고요. 결국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저희가 설계한 건물에서 전시를 해보자 라고 해서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여가지고 그날 이 전체를 둘러보고 어떻게 전시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가면 이 장면이 이 카페의 킬링 포인트입니다. 갔을 때 이제 바닷가가 보이고 이렇게 스텝진 삼각형의 공간에서 외부를 내려다보는 게 이 카페의 메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저희가 처음에 했었던 그런 윈도우 시트지 같은 것들도 밑에 어우러지면 풍경이랑 카페랑 건축물이랑 좀 이런 게 사인들이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구상을 좀 했었고요. 또 이 건축물에는 천창에서 빛이 떨어지는 좀 멋들어진 공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햇빛들이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공간들이 계단 형식에도 있었고, 이렇게 저 메인 공간으로 가는 공용부에도 있어서 이 공간들 되게 잘 활용하면 손님들이 차 마시러 가면서도 되게 잘 관람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23팀이 모였어요. 전에 11팀이었는데요. 그래서 울주군이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건축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 또 뭐 울산만 또 꼭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서 진주분도 있으셨고 대구분도 있으셨고, 모으다 보니까 23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더 크게 해보자 라는 거는 좀 성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다양한 콘텐츠를 해보자 라는 것도 힘들었지만 좀 아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가 저희가 8월 2일 날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시 전날입니다. 그래서 밤까지 전시 준비가 안 끝나서 여기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다 저희가 윈도우 시트지랑 이런 것들을 다 소장님들이 다 설치를 하고, 요 기간이랑 시그널이랑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했었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 봤었던 멋들어진 밤이 되면 햇볕이 떨어지지만 낮이 되면 햇볕이 떨어지지만 밤에는 조명으로 은은하게 비춰진 이 공간들에 저희 작품들을 11하나씩 양쪽에 걸었고요. 직접 저희가 다 이제 붙였습니다. 그럼 뭘 더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기 있는 이 작품들을 포스터 형식으로 좀 판매를 해볼까 해서 보시면 이제 이 택들이 있고요. 포스터들도 여기서 이제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엽서도 저희가 만들어서 놔뒀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만들어서 놔두고 해서 여름이라는 좀 컨셉에 맞게 여러 가지의 굿즈들도 좀 구성을 해보자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아직 하고 있고 9월 26일까지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번 오프닝 날 저희 소장님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오셔가지고 많이 오셔가지고 좀 설명도 금방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도 드리고 취지도 말씀드리고 해서 좀 행사를 했었고, 각자 소장님들 소감이라든지 어땠으면 좋겠다는지 좀 얘기도 많이 나눴고요. 나름 즐거웠습니다. 저희 분이 아니신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되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즐겁게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바다랑 이런 시트지랑 관객들이랑 좀 어울리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햇빛이 졌을 때 이 바닥에 각각의 건축물들이 그림자에 따라서 변하면서 좀 드리워지는 것도 괜찮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엽서들도 요거 한 장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모금함도 있어서 나중에 이거는 좀 비용이 모이면 이 비용으로 좀 좋은 데 쓰려고 또 모으고 있습니다. 미술관처럼 좀 한쪽 벽면에서는 안내도라든지 이렇게 취지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월도 만들어서 붙였고요. 보통 미술관 가시면 대부분의 미술관은 그 작품들의 손상 때문에 직접광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든요. 조명들로만 다 관람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한 손상보다는 공간이랑 어우러지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보시면 햇살이 들이우는 곳에 각각 소장님들 포스터 작품들을 다 걸어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립비라는 또 공간 안에 그립비라는 또 작품이 들어가 있는, 아까와 또 반복되는, 저희가 설계한 건물에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고, 여기도 QR코드랑 설명들이 있어서 단순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 친절히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공간들이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감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가시면서 보시더라고요. 작품에 대해서도 보고 이게 뭔가 보고 해서 처음에 저희 목표인 대중에게 좀 다가가는 거에 한두 발짝 더 다가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신 분들 뭐 소장님들이든 누구든 다 섞어서 단체 사진도 한번 찍었고요. 끝나고 또 그냥 다 가자고 해서 주변에 치킨집 가서 같이 또 얘기도 좀 하고요. 그렇게 좀 정말 이날 더웠는데 즐겁게 좀 하루를 보낸 날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날 또 월간 디자인의 1차 때 전시를 유심히 보시고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기사도 좀 실어주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들에 대한 인터뷰도 좀 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건축가가 만드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좀 평을 해주셨고, 저희 목표인 대중에게 건축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게 저희 취지다 라고 해서 월간 디자인 잡지에도 실려서 나름 좀 뿌듯하고, 또 이 디자인 잡지를 보시고 또 대중들과 접할 수 있어서 오히려 또 더 긍정적으로 좀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엊그제는 그날 오신 다른 기자님이 또 BOB라는 잡지에 저희 이런 2차 그래픽 전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의도와 지금 액티비티한 것들이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가지 이런 에피소드들은 저희 동료 건축사들이랑 같이 어떻게 해보자라는 취지였었고, 또 많은 작품들을 워낙 이렇게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이 중에 제가 이제 만들어서 냈던 그래픽 작품 하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 뒤에 보시면은 아키텍 그래픽이라고 해서 1, 2차 전시했던 것들 지금 다 벽면에 전시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스토리가 다 따로 있는데 생각보다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걸 보시고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한 그래픽들이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했던 요 동만, 혹시 뭐 서포초등학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무당회관 뒤에 대연동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이게 원래 교사동이고 새로 증축한 학교인데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를 한 그 작품입니다. 요거는 국가교육청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거, 나라 거들은 그 사비로 건축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국비나 교육비나 뭐 시비 이런 것들로 짓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설계안을 다 제출을 하고요. 심사위원분들이 토의를 치열하게 해서 당선자기 설계권을 가지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있는 이펙스코를 비롯해서 모든 동사무소 이런 것들, 설계비 1억 이상 되는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 모든 건축, 공공건축물들이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이때 이제 제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이제 공감해서 얻었던 좀 긍정적인 측면은 이쪽에 2층인데요. 도서관을 설치하고 저희가 이제 뭐 한옥에서 본다면 마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석포마루로 청해서 이제 처마만 있고 내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나와서 애들이 석포마루에서도 놀고 내려가서 운동장에서도 놀고
외부에서도 많이 뛰어놀고, 또 여기 보시면 새로운 제가 출입구를 만들어줬거든요. 학교 정문이 밑에 있는데 차랑 너무 위험해서 이쪽에 새로운 학교의 출입구, 안전한 출입구를 만들어줘서 이 출입구랑 운동장이랑 도서관이랑 돌봄 교실이 다 하나로 좀 안전하게 엮일 수 있는 걸 컨셉으로 잡아서 설계 공모에 당선됐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봄에 준공이 났거든요. 이제 가서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봄이더라도 되게 요즘은 더워가지고요. 애들이 운동장에는 한 명도 없고 여기가 도서관 앞인데요. 여기서 술래잡기 하고 여기서 뛰어놀고 이쪽으로 안 나갑니다. 더워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엔 또 더 잘 활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도한 대로 아까 석고 마루들이 좀 작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본 게 뿌듯했었고, 이 부분은 이제 설계 공부할 때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했던 그래픽 이미지입니다. 이게 잘 그대로 지어졌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지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 지어져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한 요 마루에서 내려와서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또 이렇게 제안했고, 여기는 이제 도서관이고요. 그래서 저 똑같은 각도에서는 제가 못 찍었지만 이쪽에서 연결되면 마루가 되고 이 안은 도서관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거의 똑같은 개념이 구현이 돼서 만족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그 부출입구가 있는 새롭게 안전한 출입구를 만들어준 부분이 이쪽이고요. 거의 형태나 매스나 공간들이 거의 비슷하게 지어져서 여기입니다. 이제 애들이 저 밑에 차로까지 가지 않고 이쪽을 통해서 바로 학교로 갈 수 있는, 이게 메인 컨셉이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설계한 것들이 그대로 좀 의도가 구현됐던 건물이에요. 얘도 이제 최상층에 외부 공간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또 만들어졌고요. 문을 열면 교실에서 나와서 또 여기서 전통문화놀이 막 체육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도서관으로 제안했는데 핵심적인 게 이제 아까 폴딩 도어도 있지만 이렇게 좀 햇살 들이오는 천창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서 이것도 이대로 다 지어졌어요. 강론적으로는 도서관에 햇빛이 있는 게 안 좋은데요. 햇살이 이렇게 좀 움직임에 따라서 애들이 재미있으면 좀 좋겠다. 너무 또 획일적인 도서관에 아니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제가 좀 설득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는 지금 강당을 또 증축하고 있어서 아직 면처리가 안 된 부분인데 이렇게 준공 사진을 찍은 이 부분을 그래픽으로 좀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도를 제가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풀리면 좀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완성이 된 걸 저희가 전시를 했습니다. 금방 제가 한 몇 분 동안 쭉 설명했던 부분이 이 한 장 안에 담겨 있거든요. 보시면 이쪽에 보출입구가 이 건물 밑에 있는 석고마루에 연결되고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동선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이쪽은 원래 있던 주출입구로 가는 동선은 얘보다 약해졌죠. 이쪽으로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표현을 했던 게 메인 컨셉이기 때문에 주요했고, 보시면 노란색이 좀 메인 컬러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랑 요 옐로우나 오렌지 톤을 활용해서 기존 창이 오렌지색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쪽을 나타내는 메인 컬러가 이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 멀티퍼포스라고 이제 다목적이라는 용어를 써놨는데요. 그게 이제 이 석고마루가 정말 다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쪽에 좀 키워드로 적어놨어요. 비 올 때도 애들이 좀 놀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뭐 너무 햇살이 뜨거울 때도 놀 수도 있고, 기둥 잡고 술래잡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그래서 요 한 장이 저기 22개 중에 또 하나로 걸려있는 거고요. 시간이 많아서 각각의 건축사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잘 읽어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면 또 많은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 좀 재밌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막 활동을 하면서 또 다음은 뭐가 있으면 좋을까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어떤 걸 할지는 아직 저희들이 정하진 못하고 매번 또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좀 설계사무소 소장들은 현장에도 많이 가고요, 도면도 많이 그리지만 어떤 과정에 대한 것들을 꽤 많이 겪는데 시민분들은 결과물에 대한 것들만 많이 접하셔서 저희가 그 건물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서로 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이 건축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달 드릴 수 있을까가 저는 다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통적인 미술관도 있지만 다양성도 많아지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예전에는 회화 같은 걸 보면은 벽에 걸어두고 이렇게 일정 거리에서 감상했다면 요즘은 영상에 대한 것들도 다시점으로 되게 많은 예술 작품들이 파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중들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도 그런 과정들에 대한 콘텐츠들을 저희가 많이 수집을 하고 잘 활용을 한다면 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공사하는 장면들 드론으로 찍은 건데요. 일반 시민분들이 보기는 어려운 뷰랑 어려운 장면들이거든요. 저희들은 많이 보고 있지만,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이 간과할 수 없는 게 도시 속에서 엄청 많은 효과라고 해요.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건축 행위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2, 3년, 4년, 5년 오래 걸리고, 여기 적어놨지만 자본도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요. 하지만 그리고 시민들이 꽤 관심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요거 현장은 제가 설계해서 이제 내년에 준공이 되는 부산의 동래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 개축공사 현장이거든요. 원래 있던 교사동을 없애고 지금 짓고 있고요. 이 장면도 한 10개월 전 장면이고요. 현재는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좀 이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수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얘는 또 일광의 행정복지센터 저희가 설계해서 또 지금 짓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고요. 보시면 제가 이것도 2년 동안 여기 영상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게 터파기에서 지하공사하는 거고요. 제가 커트만 몇 개 가져왔는데 건물이 허물 때의 영상도 다 있거든요. 보시면 1층 막 지어지고 있죠. 얘는 이제 2층이 막 올라가고 있죠. 얘는 이제 뚜껑 볼조하기 전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인데 지금은 또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다 끝나면 이 비계를 털면 전체 모습이 또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8월이죠. 이게 한 3년 전부터 계속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전달드리는 매체를 좀 개발하는 게 또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동래고등학교에도 공사 중이고요. 거의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잘 볼 수 없는 광경이긴 한데 자재라든지 마감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해서 이게 나중에 다 없어지면 이런 유사한 장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비계는 있고요. 마감 공사 중이고, 얘도 내년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있던 동래 고등학교입니다. 공사를 해서 없어지니까 앞에 모듈러, 요즘 많이 쓰이는 모듈러 교사동을 운동장에 배치를 하고 없어졌죠. 철거를 다 했습니다. 요 두 사이에도 보시면
여기 2024년 1월 31일이고요. 6월 5개월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그 부분도 매일 찍은 영상을 다 지금 수집을 해놨고요. 보시면 또 1층 골조나 크레인들이 와서 어떤 자재들을 올리고 인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고 지금 5월 달에는 골조가 다 올라왔어요. 이 위에 아까 그 중심 공간에 유리도 시공을 했고 7월 달에. 그래서 아마 이게 2026년 3월이 되면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되게 긴 시간이랑 돈이랑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좀 다음에는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게 좀 목표고요. 이게 보시면 없어지기 전에 사람으로 치자면 영정사진이죠. 이게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내부라든지 주변을 되게 꼼꼼하게 좀 데이터를 수집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 지어졌을 때 어떤 게 바뀌었는지, 또 혹은 이런 전에 졸업하신 선배님들은 이런 게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기념수도 되게 많고 해서. 그래서 그런 아카이빙도 같이 좀 해서 전에 거, 그리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후배들이 쓰는 모습,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시민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게 꼭 이 교육연구시설 아니더라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큰 내용들은 요까지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랑 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좀 어우러지게 하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 뒤에 나가시면서 가볍게 한번 보시고 QR코드도 있으니까 좀 한번 사무실들도 인터넷으로 구경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리아 빌드 오늘 전시 오셔서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나가셨을 때 건축사분들 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네 만 좀 알아주시고 가시면 오늘의 제가 이 준비하고 강연 들었던 시간들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는 그 입장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혹시 궁금하신 거라든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마이크 들고 질문하시기 꺼려지시면 행사 끝나고 여기 있을 거니까요. 와서 여쭤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잘 구경하시고 가시면 혹시 지금 여쭤보실 분 없으시죠? 네, 항상 없지만 끝나고 개인적으로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편안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성정욱 권사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사들이 재미나고 또 의미 있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시민 건축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